평화로운 오후의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는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구급차는 거친 숨을 몰아쉬듯 도로를 질주하며 한 남자의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죠. 운전석에 쓰러진 이지혁 선배를 바라보는 지은우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이 멈추려 하는 순간을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그 고통을 감히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응급 구조사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맥박과 혈압을 체크하는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은 마치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요. 힘겹게 뱉어낸 지역의 한마디는 현장의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한 남자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응급구조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지역은 들것에 실려 차가운 구급차 안으로 옮겨졌고 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꽉 잡은 채 제발 살아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데이트가 순식간에 삶과 죽음의 경계로 변해버린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은우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과연 지역의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은 다시 힘차게 고동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얀 연무가 가득한 응급실 앞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의 비명과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구급차의 뒷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황급히 들것을 밀며 안으로 사라지자 그 뒤를 따르던 은우의 세상은 일순간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다시 일어날 것만 같았던 지역 선배가 싸늘한 공기 속에서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은우에게 감당하기 힘든 공포로 다가왔죠. 평소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 한순간에 부서지기 쉬운 유리 조각처럼 변해버린 현실을 은우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역의 아버지인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릴 때마다 은우의 가슴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이 비보를 전해야만 하는 자신의 입술은 야속하게도 파르르 떨려왔죠. 마침내 전화를 받은 상철의 밝은 목소리는 은우의 마음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의 안부를 묻는 아버지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은우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지역이 응급실에 왔다는 사실을 간신히 뱉어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철의 당혹감 섞인 외침은 조용하던 집안에 닥칠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을 말해주는 은우의 목소리는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상철은 지금 당장 가겠노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은우는 여전히 응급실 문 앞을 떠나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잠시 후면 지역이 평소처럼 웃으며 문을 열고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굳게 닫힌 응급실의 자동문은 좀처럼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복도의 정적은 은우의 불안감을 끝없이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꺼운 문 안쪽에서 지역의 심장은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폭풍이 몰아치듯 응급실 복도 끝에서 상철과 다정의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두 사람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죠. 아들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에게 이 차가운 병원의 풍경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공포의 벽이었습니다. 다정은 응급실 안쪽을 가리키는 은우를 보며 입을 틀어막은 채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고 상철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간신히 지탱하며 자신조차 가눌 수 없는 떨림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낼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그들의 온몸을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수빈 역시 소식을 듣고 달려와 울먹이는 부모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였지만 누구 하나 서로를 제대로 위로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평소 모습을 떠올리며 금방 일어날 것이라 굳게 믿으려 애썼지만 응급실 문 너머로 간간히 들려오는 기계 소리는 그들의 희망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상철은 수빈을 안아주며 지역이 강한 아이니 괜찮을 거라고 되뇌었지만 그것은 아들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거는 간절한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의 주황색 조명마저 슬픔에 젖어 낮게 깔리는 잔인한 밤이었습니다. 30분이 마치 30년처럼 느껴지던 그때 마침내 응급실의 묵직한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의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족들은 자석에 이끌리듯 의사 앞으로 몰려들었고 상철은 차마 입 밖으로 내기 힘든 질문을 눈빛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차트 위에 적힌 수많은 수치와 전문 용어들은 일반인인 그들에게는 그저 불길한 암호처럼 보였을 뿐이었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의사의 입술만을 바라보던 그 찰나의 순간 정막을 깨고 흘러나온 의사의 첫마디는 희망보다는 깊은 탄식에 가까웠습니다. 과연 의사가 전할 지역의 상태는 이 가족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의사가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날카롭고 잔인했습니다. 지역의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일반적인 처치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선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의사의 대답은 더욱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심장 이식뿐이라는 절망적인 통보가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인 기증이라는 희망의 아들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한숨 섞인 말에 다정은 결국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상철은 정신 차리라며 아내를 붙잡았지만 그의 눈에서도 이미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수빈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고 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희박한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의 의례적인 위로조차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허망한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지역은 응급처치를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그곳 역시 평온함과는 거리가 먼 침묵의 공간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숨을 몰아쉬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상철은 자신의 심장을 떼어줄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수술대로 오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된 이 병실 안에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적을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지역의 생명력을 갉아먹으며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이들에게 남은 희망의 불씨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과연 닫혀버린 하늘의 문은 이 절박한 가족을 위해 열리게 될까요? 적막한 병실 안에는 오직 기계적인 호흡 보조 장치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불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미동도 하지 않는 오빠 지역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는 수빈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오른 지 오래였죠. 오빠는 언제나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자신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한 존재였기에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있는 모습은 수빈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는 듯한 극심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곁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수빈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침묵을 깨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성재였습니다. 성재는 떨고 있는 수빈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연인이 겪고 있는 이 거대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과 형제처럼 지내온 지역에 대한 걱정이 성재의 얼굴에도 고스란히 묻어났죠. 수빈은 성재의 품에 안기자마자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쏟아냈습니다. 성재는 그녀를 더욱 꽉 안아주며 지역은 강한 사람이니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무거운 돌덩이가 얹어진 것 같은 답답함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기적 같은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슬픈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날 것임을 성재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재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병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박진석 회장이었고 성재는 수빈을 잠시 떼어놓으며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제안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성재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기운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수빈과의 만남을 못마땅해 하던 아버지에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성재는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판단에 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역의 위독한 상태와 심장 이식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성재는 과연 아버지가 이 비보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움 섞인 의문을 품게 됩니다. 박진석 회장의 저택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막 끄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진석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아들 성재로부터 들은 이수빈 양. 오빠의 비보 소식은 냉정하기만 했던 그의 마음 한구석을 묘하게 자극했습니다. 평소 집안 배경을 따지며 수빈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였지만 정작 그 소녀가 겪고 있을 고통을 전해 듣자 왠지 모를 부채감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강경했던 자신의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자각이 비로소 그의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빈 죽 그릇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이수빈이 정성스럽게 써서 가져다 준 죽이었고 진석은 조금 전 그것을 깨끗이 비운 참이었죠. 집안에 오빠가 사경을 헤매는 큰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미워할 법한 예비 시아버지의 건강을 챙겨 죽을 써온 수빈의 진심이 진석의 차가운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그 그릇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따뜻한 배려와 순수한 선이었음을 진석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왜 그토록 이 여자를 지키려 했는지 진석은 비로소 그 이유를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는 도심의 야경을 보며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력이 정작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손을 놓고 있기에는 수빈이 보여준 진심이 그의 가슴을 너무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어 성재에게 병원이 어디인지 묻는 문자를 보냈고 곧이어 도착한 답장을 확인하자마자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강한 이끌림이 그를 병원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하얀 복도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서늘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비서도 동행하지 않은 채 홀로 지역의 병실을 찾아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진석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수빈과 성재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실례는 아닐지, 혹은 그들이 자신을 거부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목적지인 병실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병실 문을 열려던 순간 안에서 성재가 나왔고 아버지를 발견한 성재의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성재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그 뒤를 따라 나오던 수빈 역시 진석을 발견하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이 쉬고 있는 병실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었던 성재는 서둘러 진석과 수빈을 데리고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색함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의 짧은 시간은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병원 카페는 한산했고 구석진 테이블에 마주 앉은 세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났습니다. 진석은 뻘쭘한 표정으로 수빈을 쳐다보며 죽이 정말 맛있었다는 말로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그 짧은 칭찬 속에 담긴 미안함과 고마움을 수빈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히려 회장님의 안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수빈의 모습은 진석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편견의 벽마저 허물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이 어색한 만남은 두 집안의 비극적인 갈등을 종결짓는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진석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수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진심 어린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죠. 그는 자신이 과거의 수빈을 따로 불러 했던 모진 말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만 먹었을 뿐 정작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좁은 시야를 자책하며 진석은 고개를 숙여 수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한 기업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들의 행복을 방해했던 어리석은 아버지로서 내뱉는 그 고백은 성재와 수빈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빈은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 또한 성재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예의 없이 굴었던 것 같아 죄송했다는 수빈의 대답은 두 사람 사이에 엉켰던 실타래를 완전히 풀어주었죠. 진석은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서로의 마음이 맞는다면 결혼까지도 허락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인정과 허락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받게 된 성재와 수빈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축복도 잠시, 진석의 질문은 다시금 그들을 아픈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지역의 병명과 상태를 묻는 진석의 질문에 성재는 힘겹게 심근병증이라는 사실과 심장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설명했습니다. 기증자가 없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성재의 떨리는 목소리는 카페 안의 공기를 다시금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진석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빈을 위로하던 중 갑작스럽게 울리는 휴대폰 전화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신자는 진석의 오랜 동창이었고 전화를 받기 위해 카페 밖으로 나간 진석의 표정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과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창의 비극적인 소식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병원 카페 박복도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진석의 귀에 울리는 동창의 흐느낌은 그 정막을 잔인하게 찢어놓았습니다. 전화를 건 이는 진석이 최근 건물까지 내주며 각별히 챙겼던 오랜 친구였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식은 가슴이 무너지는 비극이었죠. 뇌경색으로 투병하던 친구의 아내가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는 진석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친구의 슬픔이 자신의 일처럼 아프게 다가오면서도 진석의 뇌리에는 방금 전 카페에서 마주한 수빈의 눈물 젖은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중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그 생명을 이어받아야만 살 수 있는 청년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 앞에 진석은 전율했습니다. 진석은 친구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가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병원은 공교롭게도 지역이 입원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진석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떠한 필연적인 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야 하는 친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입을 떼기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심장은 멈춰가고 있다는 사실이 진석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친구에게 곧 가겠다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고 다시 카페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페 안으로 돌아온 진석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하고 엄숙해 보였습니다. 성재와 수빈은 진석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살피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고 진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친구 부인이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수빈은 입을 틀어막았고 성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진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지금 당장 함께 갈 곳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연 진석이 이들을 데리고 친구의 아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환자실 앞 복도는 삶의 마지막 끈을 놓아야 하는 사람들의 무거운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석은 복도 끝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동창의 굽은 등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갔죠. 친구의 어깨를 잡는 진석의 손길에는 위로와 미안함, 그리고 차마 꺼내기 힘든 부탁에 대한 망설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친구의 붉게 충혈된 눈과 마주하는 순간 진석은 자신의 이기심을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젊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한번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진석은 친구를 복도 끝으로 따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 부인의 심장을 기증해 줄 수 있겠느냐는 그 질문은 평생 우정을 쌓아온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진석은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빈과 성재를 가리키며 젊은 청년이 심근병증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절박한 사정을 간곡히 설명했습니다. 진석의 눈에는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고 친구는 잠시 아무런 말 없이 차가운 중환자실 창문을 응시했습니다. 기계음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는 아내를 바라보는 친구의 침묵은 지켜보는 이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친구는 눈물을 닦으며 아내가 생전에 장기 기증을 동의했었다는 뜻밖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던 아내라면 진석의 부탁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었을 것이라는 친구의 대답은 진석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두 남자는 복도 한복판에서 서로를 꽉 껴안은 채 한참 동안 오열했고 그 눈물 속에는 떠나보내는 이에 대한 예우와 살려야 하는 이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죠. 진석은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성재와 수빈에게 달려갔습니다. 과연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심장은 지역에게 무사히 전달되어 새로운 생명의 불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기적 같은 기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병원은 급박한 전투 현장처럼 변했습니다. 성재는 간호사실로 달려가 담당 의사를 찾았고 기증자를 찾았다는 외침은 절망에 빠져 있던 가족들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죠.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차트를 챙기며 조직 적합성 검사를 준비했고 모든 과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돕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의 가족들은 응급실 복도에 모여 손을 맞잡고 검사 결과만을 기다렸으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이 느꼈던 초조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복도로 걸어오는 의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본 순간 가족들은 직감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확신의 참 목소리는 다정에게는 구원의 소리였고 상철에게는 신의 응답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다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은우는 벽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역은 수술 전날 밤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밝은 표정으로 농담을 건넸지만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절망 대신 내일이라는 희망이 생겼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마침내 수술 당일 오전 8시 지역의 침대가 수술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의 손을 흔들며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빛이 켜지자 복도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의 생환을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수술 성공이라는 짧고도 강렬한 한마디는 이 가족의 모든 불행을 끝내는 종지부였습니다. 수술 후 3일이 지나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역의 얼굴에는 기적처럼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사과를 깎던 다정은 아들이 맛있게 사과를 받아먹는 모습만 보아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죠. 아들의 가슴 속에서 다른 누군가의 고귀한 심장이 다시 뛰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고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상철 역시 아들의 상태가 좋아진 것을 확인하며 비로소 지난 며칠간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 남은 것은 기나긴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준 이들에 대한 무한한 감사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진석 회장과 성재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철과 다정은 벌떡 일어나 진석을 맞이했고 다정은 진석의 손을 꽉 붙잡으며 지역을 살려주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오열했습니다. 진석은 오히려 자신이 미안한 일이 많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상철 또한 과거의 회사를 찾아가 진석에게 막말을 했던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식을 지키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과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편견에 사로잡혔던 또 다른 부모의 마음이 이 작은 병실 안에서 뜨겁게 부딪히며 화해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이제 수빈을 자신의 며느리로 기쁘게 맞이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수빈이 불행해질까 걱정했던 다정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성재는 화해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환한 미소를 지었고 지역 또한 침대 위에서 그 훈훈한 광경을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때 증오와 멸시로 가득 찼던 두 집안의 관계는 이제 생명의 은혜로 맺어진 단단한 인연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진석은 지역이 건강을 회복하면 다 같이 식사를 하자는 약속을 남기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옥상의 벤치에는 지역과 은우가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노후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창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건강한 기운을 되찾은 지역은 곁을 지켜준 은우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죠. 은우는 지역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을 함께하자는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시련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의 사랑은 저녁 노을의 붉은 빛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지역에게 이 평범한 저녁 공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한 선물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한편 공원 벤치에서는 성재와 수빈이 따스한 햇살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허락과 축복 속에 마침내 당당하게 서로를 마주보게 된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죠. 성재는 수빈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녀의 앞날에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게 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수빈 또한 성재의 품에 안겨 자신도 성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화답하며 기나긴 시련을 이겨낸 연인들만의 평온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앞날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과 또 다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참회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해피엔딩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고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이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기려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밤을 지나 생명이라는 가장 찬란한 선물을 받은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누군가의 끝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기적은 결국 사랑과 배려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지역과 은우, 그리고 성재와 수빈 커플의 행복한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리캡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